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또 8월인데 오늘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여러분들 안전에도 각별히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7월 한 달이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할 것 없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는 거래도 실종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가 또 촉매제가 하나 탁 나오면 무섭게 상승할 수도 있고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기다리고 또 새로운 전략을 잘 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매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종목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드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좀 잠깐 체크해보고 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생각만큼이나 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시장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딱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경제 상황도 상황이겠지만은 지금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에 조금 위기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리고 저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우리 정부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눈을 조금 돌려가지고 좀 더 큰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아직까지는 외교적으로 조금은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좀 뜻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추경도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주가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반면에 파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는 지수가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그렇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어떤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두려운 시장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 역시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데 그 발사체를 좀 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증시에는 활력이 조금 돌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올라갈 만한 건덕지라고 할까요? 내용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악재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일련의 악재들이 결국에는 다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악재는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 사라질 때 내가 버티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나갔는지에 따라서 그 악재가 소멸되었을 때 주가 상승 또는 시장이 회복이 될 때 내 종목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손실로 마무리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많이 힘들더라도요. 결국에는 버텨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버텨야 사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고수, 하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그나마 작년 10월 달에 떨어졌던 자리죠.
저기가 2,00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데요. 지금은 2,000포인트까지 지난번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어떤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2,0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으나 지금 당장으로만 본다면 2,020포인트를 잘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크게 악재만 없다면은 밀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노심초사하게 조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시장 믿을 수가 없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악재가 생기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들마저 무너뜨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억지로 돈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요. 들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그냥 지켜보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장중에 지금 지난 10월 달에 떨어졌던 자리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유는 제약 바이오 분위기 때문이겠죠. 제약 바이오 분위기는 솔직히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들어가서 계속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규제와 감시 그리고 어떤 공격이라고 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많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케어젠뿐만 아니라 또 차 바이오 텍,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등등등, 또 한미사이언스, HLB 등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지금은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나 있다라고 표현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강국이 되겠다라는 정부의 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에는 제약 바이오 분위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의 힘이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코스닥 자체의 힘을 많이 잃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제약 바이오인데 그 제약 바이오를 살려내지 않으면 코스닥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제약 바이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근데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한 번으로는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만큼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면 지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요.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가 지금은 수익이라든지 본전을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무작정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지겨워서 괴로워서 손절을 하는 것이 지금은 방법이 아니라요. 지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다른 데로 보내놓고 내가 지금은 현명하게 냉정하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라는 것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2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SPG고요. SPG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92원에 20%입니다. 9,792원이요. 네.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네요. 그죠? 네, 했어요. 네, 하셨고 일단은 이거 사셨던 이유는 조금 있으실까요? 로봇 관련이기도 하고 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아닌가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우리가 일본 그 규제에 수혜주라고 네. 할 만한 종목들이 솔직히 말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깨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일본 네.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깨놓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이 네.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거고 우리나라가 괴로워질 텐데 거기에 수혜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솔직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산업이 네. 굉장히 침체 구간에 놓여지게 될 텐데 거기서 수혜가 네.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 지금 사실은 수혜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수혜주라고 네.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이슈, 뉴스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네. 딱 깨놓고 일본 이제 규제를 하니까는 일본 우리가 불매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불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 국민이 SPG 로봇 사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SPG 로봇이야. 일본 규제니까 SPG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특정해서 아니요. SPG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 근데 되시죠? 지금 요즘 보니까 흐름이 조금 상향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향하는 것 같으니까는 일본 규제 핵심 뭐 수혜주 네.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그죠? 네, 예. 추가 매수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혜주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빠져내려가면 수혜주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한테 속일 때 그럴싸하게 속일까요? 아니면은 아예 나는 거짓말인 거 다 티내면서 속일까요? 그럴싸하게요. 지금 그럴싸하잖아. 네네. 지금 자꾸 속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뿐인 거고 그 이면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승리 게이트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게이트 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다른 뉴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의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언론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믿지 말고 그 이면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근데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게 잘 네, 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네. 네, 그게 잘 되면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주식을 쉽게 하겠죠, 그죠? 네.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되기 네. 때문에 되게끔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네. 지금 일본 규제 뭐 수혜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네. 다른 걸로만 분석을 해본다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직까지 네.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무너지거나 한 건 아니라서 보유 의견 드릴 네.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수혜주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전략 짜기 힘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적이 괜찮고 아무래도 지금 이게 예전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그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뭐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하다가 SPG도 네. 그런 쪽이 연관이 된다 해서 2019년에 급등을 했어요. 초반에 네네. 미세먼지 네. 심했죠, 그죠? 네네네. 네, 그때 사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수혜주가 아니라 미세먼지 수혜주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수혜주는 언제 뛰어오르냐면 다시 또 날이 차가워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리겠죠, 그죠? 걸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 8,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8,000원짜리가 네. 무너지면은 7,000원, 6,000원까지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밀리게 된다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밀려서 나중에 좀 대응하기가 싫어하면은 8,000원에서 손절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면은 네.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갈 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중을 좀 크게 늘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제발 와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님 지금 상황에서 대매수가까지는 안 갈까요? 뭐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뛰어오를 수 있는데 뭐 네. 지금 시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네.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악재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도 네. 이제 시장이 어디서 회복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오늘 북한이 미사일 쏠 줄 몰랐거든요. 네. 네, 몰라가지고 어제는 반등 분위기 좀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야 이거 아니겠네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나기가 무서운 시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시장이 네.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급등은 힘들다 보면 되겠고요. 시장만 네. 좀 회복된다면 요거는 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흐름상 가져가는 건데 또 저 올라갔을 때 일본 때문이에요? 그냥 흐름이에요? 네네. 네. 흐름요. 네, 일본 때문이라 생각하면 못 팔아요,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맥스 네. 12만 원에 100%. 12만 원이죠? 예, 네, 100%. 12만 원에 100%요. 예. 100%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뭔가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100% 사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를요, 그거를 사가지고 저기가, 증권사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비싸게 사서 지금 물타기 해서 지금 12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뭐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현 상태는 힘든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힘든 산 게 거- 맞는데.
산 것 가장 가격이 올라올라는지 궁금해서 전화해 놓은 거요. 네. 자, 어쨌든 뭐 12만 원까지 이렇게 매수가를 낮춰놓은 건 잘하셨고요. 현재 지금 화장품 가격의 상태가 많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예.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찌됐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에 또 진행이 되는데 그게 조금 네. 이렇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역시나 급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사실 우리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은 힘을 내기 힘든 딱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티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 버티기만 한다면은 이제 회복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 좀 나올 수 있는데 못 버티고 지금 뭐 손절하거나 이래버리면 올라갈 때 뭐 혜택도 없고 그죠? 손실만 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예. 뭐 일단 본전까지를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좀 많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그거는 회복이 되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요. 근데 회복이 안 되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일단 회복이 되는지를 좀 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코스맥스를 들고 있다면은 코스맥스 뉴스를 보실 게 아니라 이제 TV를 보시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약간 안 좋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외교선을 잘 잡고 중심을 잡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요거는 12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코스맥스 뉴스에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외교 쪽에 관심을 가지자. 그것만 잘 해결되면은 요건 본전 이상으로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관심을 조금 딴 데로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령제약이요. 보령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900원에 25%. 네, 이거 최근에 사셨네요. 이게 오래됐어요. 4월 달에 사신 거예요. 4월, 4월, 뭐 이럴 때. 예. 최근에 못 나가신 거네요. 예. 네. 일단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라와 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때 못 팔아냈다는 것은 이제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때는 내가 안 받고 나중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누가 이렇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나는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가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이게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와 줬잖아요. 그죠? 예. 네,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급등해주고 올라와줘가지고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까봐 못 판 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신다면은 이번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11,500원 지지가 지난번에도 됐고 이번에도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게 안 되면은 아마 밑으로 더 빠져가지고 뭐 11,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서 1,500원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본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죠. 네, 그래서 11,500원이 무너질 때 시간을 좀 아끼고 싶으시다면은 11,5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난 시간 좀 걸려도 손실 내기는 싫어한다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뭐 몇 개월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예. 지금 기다린 거에 몇 배는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 멘토님, 이걸 팔아가지고 시스트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실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서 종목 교체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리딩을 해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종목 추천해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령제약을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새로운 종목을 산다라고 봤을 때요. 그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네, 스스로가 나는 여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갈아타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갈아타도 결국 똑같은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조언으로 드리고요. 그걸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1,500원만 안 무너진다면은 저는 반등 나와가지고 뭐 12,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절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12,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손절하거나 아니면 11,500원 무너질 때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네. 94,00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요. 94,000원이요? 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싶어서요. 일단 호텔 신라를 대응하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비중도 30%인데다가 94,000원대 매수하셨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갖고 힘들어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면서, 가져가세요.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세라는 선 안에서는 그나마 지금 이제 조금만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무너지게 되면은 얘는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흐름대로 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6만원대까지 그냥 쭉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솔직히 탈출하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30%의 비중이라 가지고 조금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시다면 반등이 나올 때 8만 원 이상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만 원 이상에서 손실이 좀 나겠지만은 비중을 줄여야 뭔가 다음에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좀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 예상은 일단 지금 분위기가 유지가 됐을 때 이야기인데, 만약 일본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이슈와 함께 호텔 신라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구름을 잡을 것 같으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런 이슈 한 방이면은 뭐 9만 원, 10만 원 갑니다라고 말해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그것만 믿고 기다리면 사람이 괴롭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장기적으로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든지 간에. 저는 지금 이 흐름상 6만 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 내려가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어떤 이슈만 기다리면 되냐면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관광객들이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 그런 네. 뉴스가 오면은 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가 당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가격 전략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분위기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근데 지금 사람들 놀러 안 와요.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잘 안 와요, 요즘. 그러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면세점도 그렇고, 뭐 숙박업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은 5만 원이 뭐야,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만 원이고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 팔면 되지, 그죠?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걸 그냥 손실내기가 너무 싫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많이 힘들겠지만 힘을 내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저는 8만 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은 지금은 그 빠지게 돈으로 되면은 다시,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빠지게 네. 되면 비중 늘리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줄여 놓으면 손실이 좀 나지만 나중에가 뭐가 해결책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비중이 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면 괜찮은데 그 가능성이
뭐 업황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또 외교에 달려있다 보니까 외교 문제는 솔직히 정부에 달려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움직임만 계속 추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주가가 뭐 업황이 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떨 거다라고 예측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외교 관계가 잘 해결되는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장이 돌아서면은 역시 8만 원 이상까지 8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거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상담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쉽고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전화 2대 준비해놨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2-01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요. 오늘 혹시라도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이데일리TV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종목 상담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무료 강연회 열리니까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현진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노원과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힘들어요. 굉장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 도중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경제, 그리고 어떤 업적, 업황, 시황, 실황, 실적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지금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달려있다 보니까 솔직히 증시를 파악한다라는 게 좀 무색한 시장이에요. 좀 의미가 없고 뭔가 조금 잘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차트도 다 무너뜨리고 있고요. 뭔가 지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차트 지지선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실적을 볼 필요도 없고 업황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외교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역시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고 지금은 노심초사하게 기다려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대책을 잘 짜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힘든 시장이 왔을 때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요. 올라갈 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겁을 먹고 또는
지겨워서 또는 괴로워서 어떤 감정적 대응으로서 내가 손절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략적인 내용들 좀 궁금하시다면은 강연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신다면은 제가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지금 대책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내 종목 하나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계좌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또 풀어 가볼 테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P 시스템을 33,000원에 30% 매수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33,000원요? 네네. 일단 한번 이 종목은 제 생각에 네. 뭐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요. 나쁜 네. 기업은 아니에요. 뭐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 네. 비싸게 샀으니까는 시청자님한테는 굉장히 나쁜 기업처럼 느껴지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33,000원에 샀다라는 것, 그게 문제인 거지. 솔직히 네. 기업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좋다라고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TV에서도 자꾸 좋다 하는데 내 종목 안 가요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네. 시청자님께서 33,000원에 샀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느껴질 리가 없죠. 주가가 지금 22,000원에 와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가격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가 행여나 33,000원에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면 들고 갈만해요. 안 좋은 매수하면 안 될까요? 기업이면은, 안 좋은 기업이면은 더 내려가가지고 박살나서 상장 폐지까지 돼버리면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근데 얘는 지금 더 내려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를 하신다면은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려가는 게 나중에 올라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좋은 기업은 결국엔 다 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형제가 있으세요? 뭐 어떻게 뭐 언니나 오빠 뭐 이렇게 네. 있나요? 네. 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세상이 안 알아줘요. 그죠? 세상이 언제 알아줄까 싶은데 정말 좋은 사람은 알아봐줄까요? 안 알아봐줄까요? 알아봤어요. 예, 근데 지금 잠깐 얼굴에 뭐 이상한 이상한 연탄가루 묻어 있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봐줘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당장에 조금 힘들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결국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 그 알아볼 때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도 그렇고 뭔가 움직임이 이걸 알아봐줄 만한 시장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황, 시황 다 필요 없고 지금 외교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가만히 돈 들고 외교를 보고 싶겠어요? 그럼 지금 이 AP 시스템을 굳이 사람들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외교 문제 해결되면 그때 돼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할까요? 그때 가서 알아보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어때요? 좋은 기업인데. 조금 떨어지면 어때? 나중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추가 매수하기에 비중이 많으신데 그걸 감당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본인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30%도 약간 버거우실 거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매수가를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비중이 늘어난다.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부담 누가 겪어야 돼요? 제가 네, 누가 견뎌야 돼요? 제가 견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다라는 선택 나쁘진 않아요. 매수가가 지금 33,000원이기 때문에 뭐 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한다면은 뭐 2만 원 후반대까지 매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하라라는 말을 하기엔 조금은 애매합니다. 비중이 30%라서. 근데 네. 가능하다면 전부 50%까지는 늘리셔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지금 네. 일단 22,000원대 저는 추가 매수 이거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했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네, 오늘도 지금 코스닥 계속 600포인트, 610포인트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죽으면 AP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떨어지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강인함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해도 괜찮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보고 있느냐, 멀리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좀 많이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한 3년 됐는데. 네, 3년 된 게 아까 전에 얼마에 사서 그렇다고요? 3만 3천 원. 네, 거기 샀으니까 3년 동안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지금 2만 원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보고 좋다고 하고 팔고 다시 또 사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아야지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건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말을 시청자님은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니까 다음번에 나도 그쪽에 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생각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건 좋은 기업이니까 멀리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800원에 20%예요. 아이고야, 35,800원이요? 네. 한 6년 됐어요. 2년 됐어요? 6년. 6년요? 네. 네, 6년이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2017년에 있었는데 안 팔았네요. 네. 그죠? 이거, 6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거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거는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손실폭이 너무 커가지고. 네, 액수가 많아요. 네,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고 지금 20%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6년 동안 들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가 본인 경제 상황에 비해서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네, 네네.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더 커진다는 말인데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가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당장에 뭐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좀 전망들은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디스플레이가 한 25,000원대나 21,000원, 2만원, 25,000원대, 최고가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네, 근데 네. 25,000원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지금 35,800원에 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전 나가기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고 본전 나가려면 또 6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역시나 지금 당장의 시장이 너무 힘든 건 맞거든요. 네네. 네, 지금 뭐 솔직히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은 진짜 거의 뭐 처음 봐요.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 시장이 더 힘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지금은 한 치 앞도 예측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이렇게 주식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목표가를 낮춘다, 어쩐다,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 LG 디스플레이 말고라도 모든 종목 웬만하면 다 버텨야 되는 시장. 그냥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네네. 회복이 되면 얘도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요. 네. 네, 시장만 딱 회복이 돼주면. 근데 회복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오늘날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럼 제가 이거 추가 매수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수했던 부분에서 50% 이거에서는 20%지만 50%라 그러면은 물론 매수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주가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도 있고 쉽게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죠? 네네. 추가 매수한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한다고 해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죠? 근데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은 비중이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때 느껴지는 공포감과 괴로움과 지겨움이 더 커질 텐데 네네. 그거 버틸 자신이 있으시면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해요. 좋아요. 근데 그거 버틸 자신이 없다면은 제 생각에 추가 매수 하고도 괴로울 거예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가 뭐 물론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했을 때 물론 매수가가 낮아지긴 했으나 그걸로 통해서 생기는 엄청난 압박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버틸 수 없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 종목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제 아쉬움도 많이 생길 거예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생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빠지게 되면은 괜히 추가 매수했어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죠? 네. 이제 그런 거를 견딜 수 없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럼 얼마까지 해서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2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되고요. 2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말은 이 종목이 어찌됐든지 2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시장도 굉장히 좋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2만 5천 원 또는 뭐 2만 7천 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여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그때는 아마 이런 시장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일단 네.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전화 주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만 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지금 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네. 답이에요. 14,000원 여기 손절하기 너무 커요. 손실금 60% 넘거든요. 그건 진짜 심장이 막 뛰어요,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지금 팔 거 아니니까 뛰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겁나서. 너무 지금 팔 거 겁나서. 아니면 겁내지 마세요. 네네.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울고 싶어요. 나 진짜, 나 너무 이 종목 6년을 너무 쏙 썩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첫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이렇지 않도록 이번 일을 조금 더 이렇게 교훈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들고 가보시고 2만 원대 전화 다시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하나 SB 아이스팩 샀거든요. 한화? SB 아이스팩. 어떤 거요? SB 아이스팩. 한화 SB요? 예, 아이스팩. 하나의 SBI 스펙이네요. 예. 네. 일단 하나 SBI 스펙 같은 경우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100%입니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에 4,820원에 샀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일단 이런 종목이 스펙이라는 종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펙은 페이퍼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종이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업황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요. 그죠? 그런 건데 저 하나 쪽에서 이제 하나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그쪽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회사와 뭐 어떤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든지 코넥스에 있는 회사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상장을 시켜주는 우회 상장 루트로 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펀드 상품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2,000원 밑으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2,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조건 2,000원에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2,000원 밑으로는 절대 안 빠져요. 그 말은 어디가 저점이라고요? 2,000원요. 예, 뭐 흐름상 뭐 1,950원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기준가가 2,000원이고 그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종목은 저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요 종목 스펙이라는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이라고요? 또 그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스펙은 어디까지 이건, 빠진다고요? 2,000원까지. 2,000원까지 빠져.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빠지면은 그냥 2,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예. 얘는 2,000원을 그냥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바닥이, 다른 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는 2,000원이 바닥이에요. 무조건요. 스펙은 무조건 2,000원이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합병 이슈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급등한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3,7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슈팅 나오면 그때 바로 정리를 하세요.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슈팅 나오면은 한 10% 이상 올라온다 하면은 뭐 4,500원 이상에 정리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슈팅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고요. 3,700원 무너질 때는 내가 이거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손절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7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안 무너지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슈팅 나올 때 5,000원 정도 목표가를 뭐 본전가 정도로 잡고 대응하셔서 본전에 나오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해보니까 그렇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 돼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돈 투자해갖고 돈 버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돈 맡겼다가 잘 되는 경우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 돈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상하 프로스펙 상하 프론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000원 20%예요. 17,000원에 20%요. 네네. 네. 실적이 좋다고 막 이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네네. 시장, 따라해보세요. 시장. 시장. 네, 시장 빠지면 종목 못 올라가요. 네네. 근데 요즘 시장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알고 계세요? 네네. 너무 안 좋아요. 어때요? 안 좋죠? 네네. 시장 안 좋으면 실적이 좋고, 뭐, 잘났고 안 좋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전쟁 났는데, 뭐, 정우성은 뭐 어디 잘 살아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잘 사나? 전쟁이 그런가요? 나면은 어때요? 문현진은 어디 뭐, 미사일 안 맞고 나는 어딜 걸어 다니더라도 잘 살아요? 네. 전쟁 나면 어때요? 가망하죠? 전부가 완전히 좀 아비규환이겠죠, 그죠? 네네. 네, 근데 뭐, 저쪽에 뭐, 문현진은 얼굴 뭐, 옷도 하얀 거 입고 생기고, TV에 나오니까는 걸어 다녀도 미사일 안 맞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시장 안 좋을 땐 실적도 방어를 못 하고요. 업황도 방어를 못 하고, 기대감도 방어를 못 해요. 그냥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네, 무작정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상하 프로탱크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까요? 시장이 안 좋은 그럼요.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단점은 빠지면 뭐냐면은 실적이 좋다고 해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얘가. 그렇다는 말은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샀지만은 좀 더 현명한 사람과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샀겠죠, 그죠? 네. 그러고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뭐 할까요? 팔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시청자님 같이 이렇게 좀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나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시청자님은 뉴스를 보고 샀기 때문에 빨랐어요, 늦었어요. 늦은 거죠. 그러면은 물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게 주식이에요. 그냥 주식의 원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빠진 거는 걱정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고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빠진 거니까 시장만 좋아지면은 얘는 다시 올라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익을 뭐 엄청나게 볼 만큼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오는 것도 버거울까요? 본전까지도 버겁지 않을까?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본전 탈출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지금은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 14,000원대 한번 추가 매수할 생각하는데 하지 말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14,000원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돌아섰다라는 어떤 징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미안한데요. 바닥이 어느 선까지 떨어지면 사도 될지 그런 5,000원요. 5,000원이요? 네, 5,000원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요건 지금 바닥을 찾기가 힘들고 굉장히 고점이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지금은 요 바닥이라고 볼 만한 자리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딱 바닥일 것 같기 때문에 저 자리 아니고서는 굳이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장 힘들지만요. 다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챔피언쇼 추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추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